참 좋은 인연입니다. 경제요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70대 중반 부부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너무나 좋은 질문이어서 이 내용으로 영상 하나를 통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아마 수많은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대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떤 질문이었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질문을 드립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저희 70대 중반의 부부로 올 4월이면 각각 8천만 원씩 ISA 3년 예금이 만기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연금으로 전환 후 5년 기다리면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5년이나 기다리기엔 늦을 것 같은데 그냥 만기 때 현금으로 받고 재가입하는 쪽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이 질문을 보시고 나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ISA 만기가 다가오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연금으로 전환하면 좋다고 하는데 5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요? 나이가 있는데 5년을 또 기다리라고요? 그냥 현금으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SA 만기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실전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여 입금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5년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ESA에서 연금저축으로 전환한 돈은 바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단 반드시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이 60일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즉, 오늘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만드셔도 ISA에서 넘어온 자금만큼은 5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ISA 연금 전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5년이나 기다리기엔 늦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년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기 자금 중 일부, 예를 들어 인당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넘겨서 즉시 연금으로 수령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세액공제 300만 원을 챙기면서 매달 생활비로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신 뒤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여 다시 3년 예금 등으로 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70대에도 비과세 혜택은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니까요. 자, 이제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SA가 뭔지부터 차근차근 복습해 볼게요. 혹시 ISA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영어로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예요. 이 계좌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계좌입니다. ESA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에 대해서 원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15.4%를 떼가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만 원이 붙었다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고 84만 6천 원만 받는 거예요. 주식이나 펀드에서 수익이 나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이 세금을 아주 적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습니다. 일반형 ISA는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이걸 비과세라고 합니다. 세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15.4%를 내야 하는데 ISA에서는 9.9%만 내면 됩니다.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ISA 계좌에서 3년 동안 투자해서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봅시다. 일반형 ISA라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이 없어요.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를 냅니다. 300만 원 곱하기 9.9%는 29만 7천 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500만 원 곱하기 15.4%니까 77만 원을 내야 했을 거예요. 거의 50만 원 가까이 아끼는 겁니다. ISA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손익통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ISA 계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했는데 어떤 건 수익이 나고 어떤 건 손실이 났다고 해봅시다. A라는 ETF에서 500만 원을 벌고 B라는 펀드에서 300만 원을 잃었어요. 일반 계좌에서는 분번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손실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ISA에서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빼서 순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ISA 계좌를 만들고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해요.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이 다 사라집니다. 비과세도 못 받고 분리과세도 못 받아요. 원래대로 15.4%를 다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은 꼭 채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ISA는 두 가지 만기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고요. 하나는 내가 설정한 만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의무 가입 기간 3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3년은 채워야 해요. 그런데 내가 설정한 만기는 ISA 계좌를 처음 만들 때 몇 년 동안 유지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하시고 어떤 분은 5년, 10년 또는 9,999년으로 설정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라는 겁니다. 9,999년처럼요. 왜냐하면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지나면 어차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설정한 만기가 지나버리면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최대로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3년 예금이 만기라고 하셨으니까 의무가입 기간 3년을 다 채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지를 하고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ISA 기본 복습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ISA 만기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SA 만기 후 처리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자산을 현금화합니다. 두 번째, 해지 신청을 합니다. 세 번째, 연금 전환을 합니다. 네 번째,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는 겁니다. ISA 안에 ETF나 펀드, 주식 같은 게 있으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야 해요. 질문하신 분은 예금만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이미 현금 상태니까요. 그런데 혹시 다른 분들 중에 ISA 안에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기억하세요. 해지 전에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왜 현금화를 해야 하냐면요. ISA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현금 상태로 해지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이나 ETF 상태 그대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실물이체라고 해서 가능은 합니다. 내가 모은 주식을 그대로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 없이 그냥 일반 계좌로 옮겨지는 거예요. 손해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드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이나 ETF를 팔면 바로 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틀이 지나야 돈이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T 플러스 2라고 해요. T는 today, 오늘이라는 뜻이고 플러스 2는 이틀 뒤라는 뜻입니다. 오늘 팔면 모레 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만기일 당일에 해지하고 싶으시면 최소 이틀 전에는 매도를 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일이 4월 24일이라고 해봅시다. 4월 24일에 해지를 하고 싶으시면 4월 22일까지는 주식이나 ETF를 다 파셔야 해요. 그래야 24일에 현금 상태가 됩니다. 물론 꼭 만기일 당일에 해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지나면 언제든 해지 가능하니까요.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날짜를 딱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 해지 신청입니다. 자산을 다 현금화하셨으면 이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증권사마다 메뉴가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ISA 메뉴 들어가시면 만기 연장이나 해지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는 해지 버튼이 잘 안 보이게 숨겨놓기도 해요. 만기 연장 버튼을 누르면 만기 연장 할래요? 아니면 해지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해지 버튼이 있을 거예요. 해지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안 지키면 혜택 못 받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질문하신 분은 3년을 다 채우셨으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해지 신청을 하시면 ISA라는 꼬리표가 쏙 빠지면서 그냥 일반 계좌가 됩니다. 돈은 그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해지가 되면서 세금 정산이 됩니다. 그동안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수익은 세금이 없고요.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9.9%를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질문하신 분은 예금이시니까 이자 수익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해 줍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으로 가입하셨다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웬만한 이자는 다 비과세로 처리될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연금 전환이에요. ISA를 해지하면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이든 IRP든 둘 다 가능해요. 이걸 연금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전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연금 전환이 맞는 표현입니다. 연금 전환을 하면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추가 세액공제입니다. 연금 계좌로 옮기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연금저축이나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면 이거랑 별도로 3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그 10%인 3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천만 원을 넘게 옮겨도 세액공제는 300만 원이 최대예요. 추가 혜택이 없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16.5%를 적용받아서 49만 5천 원을 돌려받고요. 5,500만 원 초과인 분은 13.2%를 적용받아서 39만 6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70대 어르신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일을 안 하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없으시면 연말정산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이런 게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게 되고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연금소득이 있으신 거예요. 만약 소득이 전혀 없어서 세액공제를 못 받으신다고 해도 연금 전환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혜택이 있거든요. 바로 5년 보유기간 면제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릴게요. 원래 연금저축이나 IRP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돈을 빼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엄청 손해죠. 그런데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한 경우에는 5년 보유 기간이 면제됩니다. 5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ISA 연금 전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바로 이 점을 모르셨던 거예요. 5년이나 기다리기엔 늦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년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예외를 두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RSA도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연금저축도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노후 준비를 잘하게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도를 연결해서 국민들이 더 효과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ISA에서 연금으로 갈아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ISA는 마치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면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연금저축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톨게이트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ISA 하이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5년을 면제받는 거예요.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하신 분은 이미 70대 중반이시니까 55세 조건은 당연히 충족하시고요. 5년 보유기간도 면제되니까 바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5년을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전환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감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먼저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연금저축 계좌가 있으시면 그 계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새로 만드셔야 해요.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만드는 연금저축 신탁,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연금저축 보험, 증권사에서 만드는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께는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펀드가 가장 자유롭거든요. 원할 때 인출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가장 저렴해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인출이 어렵고 수수료도 비싼 편입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가 제일 좋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만드셔도 됩니다. 70대 어르신들께는 지점 방문을 추천드려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연금저축 계좌가 준비됐으면 이제 ISA를 해지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앱에서 해지 신청을 하시거나 지점에 방문하셔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하면 세금 정산이 되고 돈이 계좌에 남습니다. ISA였던 계좌는 이제 그냥 일반 계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 전환 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ISA가 있던 금융사와 연금저축이 있는 금융사가 같으면 쉽습니다. 그냥 앱에서 연금 전환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런데 ISA가 있던 금융사와 연금저축이 있는 금융사가 다르면 돈을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일반 계좌이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연금 전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요. 그냥 계좌이체를 하시면 그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됩니다. 5년 보유기간 면제 혜택을 못 받아요. 꼭 연금 전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전화하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전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분이 전용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보통 뒷자리가 조금 다른 특별한 계좌번호예요. 그 계좌로 돈을 보내시면 연금 전환으로 처리됩니다. 전화하시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메모장에 내 연금저축 계좌번호를 미리 적어두세요. 전화통화 중에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핸드폰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통화 중이니까요. 그래서 미리 적어두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알려주시는 전용 계좌번호도 받아 적으세요. 전화 연결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요즘 증권사 고객센터가 많이 바쁘거든요. 특히 주식시장이 활발할 때는 대기 시간이 길어요. 점심시간이나 장 마감 직후인 오후 1시 반 이후에는 특히 바쁩니다. 오전 12시나 오후 5시쯤 전화하시면 비교적 빨리 연결되실 거예요. 아니면 지점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돈을 보내실 때 금액을 얼마로 하실지 정하셔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요. 3천만 원을 넘게 옮겨도 추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3천만 원을 옮기는 게 효율적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ISA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돈을 보내셔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연금 전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5년 보유기간 면제 혜택도 못 받고 추가 세액공제도 못 받아요. 그냥 일반 납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꼭 60일 안에 처리하세요. 네 번째 단계,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연금 전환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ISA 계좌는 해지하고 나면 바로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같은 해에 해지하고 새로 열어도 됩니다. 새 ISA 계좌를 열면 새로운 납입 한도가 생깁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이미 기존 ISA에 2천만 원은 다 넣으셨어도 해지하고 새로 열면 2천만 원을 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ISA에 4천만 원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총 납입 한도 1억 원은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23년 10월에 ISA 계좌를 열고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2024년 1월에 또 2천만 원을 넣었어요. 2025년 1월에도 2천만 원, 2026년 1월에도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2026년 10월에 만기가 됐을 때 계좌에는 8천만 원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기 해지하고 새 ISA를 열면 2026년에 또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를 보면요. 각각 8천만 원씩 만기가 되셨잖아요. 3천만 원은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시고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새 ISA를 열면 올해 2천만 원, 내년에 2천만 원, 내후년에 1천만 원,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부부 두 분이시니까 각각 ISA를 여시면 됩니다. 당장 ISA에 다 못 넣는 돈은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가장 안전한 건 예금입니다. 정기예금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요즘 예금 금리도 연 3%대로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CMA 계좌에 넣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CMA는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거든요. 필요할 때 언제든 빼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70대인데 새로 ISA를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ISA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도 가입 가능해요.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뭐냐면요.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이에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ISA 가입이 안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예금 8천만 원씩 가지고 계시니까 이자 소득이 꽤 있으실 텐데요. 연간 2천만 원은 안 넘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넘으신다면 ISA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하신 분의 상황입니다. 70대 중반 부부, 각각 ISA 8천만 원 만기, 합계 1억 6천만 원, 올해 4월 만기,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각각 3천만 원씩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세요. 부부 합쳐서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5년 보유기간 없이 바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각각 3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고요.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빼쓰시면 됩니다. 둘째, 나머지 각각 5천만 원씩 부부 합쳐서 1억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해서 다시 예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연간 2천만 원씩 넣으실 수 있으니까 3년에 걸쳐서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당장 ISA에 못 넣는 돈은 정기예금이나 CMA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시면 3년마다 연금저축에 돈이 쌓이고 ISA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대라고 해서 절세 혜택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연금저축으로 옮긴 돈이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3천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기시면
그 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을 빼실 때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3천만 원 중에서 10%인 300만 원은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이 300만 원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 연금소득세가 붙어요.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이 2,700만 원은 세금 없이 빼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건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빼실 때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반대로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은 나라에서 혜택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실 때도 세금이 없는 거예요. 공평한 거죠. 연금저축에서 돈을 빼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부터 먼저 빠집니다. 이 돈은 세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이 빠지는데 이 돈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2,700만 원을 다 빼시고 나서야 300만 원의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금소득세는 얼마냐면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질문하신 분은 70대 중반이시니까 4.4%를 내시면 됩니다. 원래 금융소득에 붙는 15.4%에 비하면 엄청 낮죠. 정리해 드릴게요. 3천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기시면 2,700만 원은 세금 없이 바로 빼실 수 있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 4.4% 연금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300만 원에 4.4%면 13,200원 정도예요. 이건 연금으로 받을 때 조금씩 나눠서 떼는 거니까 체감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연금을 받으시면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고 계신 증권사나 은행에 연락하셔서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앱에서 하실 수도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셔도 되고 지점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시면 매달 또는 분기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연금 수령액은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많이 붙어요.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16.5%의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1,500만 원 이하로 받으시면 3.3,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월로 계산하면 약 125만 원 정도예요. 질문하신 분이 3천만 원을 넣으셨으니까 월 100만 원씩 받으시면 약 2년 반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나면 더 오래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안전하게 예금처럼 넣어두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연금저축이 없는데 지금 만들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지금 만드셔도 ISA에서 넘어온 자금은 5년 보유 기간이 면제됩니다. 오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시고 내일 ISA 돈을 넘기셔도 바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새로 만든 계좌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연금저축 말고 IRP로 전환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둘 다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추가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5년 보유기간도 면제됩니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IRP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돈을 못 빼거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빼기가 힘듭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물론 세금은 내야 하지만 빼는 건 됩니다. 70대 어르신들께는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필요할 때 빼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세 번째 질문. 연금저축에 넣으면 돈이 묶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ISA에서 전환한 자금은 바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인 2,700만 원은 언제든 세금 없이 빼실 수 있어요. 돈이 묶인다는 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 연금저축에서 투자를 해야 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연금저축 안에서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RP라는 상품이 있어요. 환매 조건 부채권이라고 하는데 거의 예금 수준으로 안전하면서 이자도 나옵니다. 아니면 채권형 펀드나 MMF 같은 안전한 상품에 넣어두셔도 되고요. 투자가 부담스러우시면 이런 상품을 이용하세요. 굳이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연금저축에서 배당주나 배당 ETF를 사면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안에서 받는 배당금은 바로 세금을 떼지 않아요. 과세이연이 됩니다. 배당금이 그대로 연금저축 계좌 안에 쌓이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실 때 연금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받으면 15.4%를 바로 떼가는데 연금저축에서는 안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이 복리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증권사에 직접 가야 하나요? 스마트폰으로 안 되나요? ISA 해지는 대부분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합니다. 연금전환 신청은 증권사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앱으로 되고 어떤 곳은 전화나 방문을 해야 합니다. 모르시겠으면 그냥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직원분께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 질문. 배우자한테 돈을 줘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10년간 6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어요. 질문하신 분의 금액은 그 한도 안에 들어가시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시거나 자주 주고받으시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금액이 크시면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 연금 수령 개시를 꼭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에서 돈을 빼시려면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인출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되어서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신 뒤에 연금 형태로 받으세요.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주기로 돈이 나옵니다. 아홉 번째 질문. 연금을 얼마씩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건 없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매월 받으실 수도 있고 분기마다 받으실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금액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열 번째 질문. 연금저축에 3천만 원만 넣어야 하나요? 더 넣으면 안 되나요? 더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300만 원이 최대라서 3천만 원 넘게 넣으시면 추가 세액공제는 없어요. 그래도 연금저축 안에서 운용하시면 과세이연 혜택이 있으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액공제 최대치인 3천만 원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하신 분은 4월 만기라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따라해 보세요. 첫째, 지금 당장 하실 일입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있으시면 그 계좌를 쓰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미리 만들어 두세요. 증권사 지점에 가셔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둘째, 만기 2, 3주 전에 하실 일입니다. ISA 안에 있는 자산을 확인하세요. 질문하신 분은 예금만 있으시니까 이 부분은 해당 안 되시지만 혹시 다른 상품이 있으시면 매도해서 현금화해 두세요. 그리고 배당 받을 게 있으면 배당 다 받고 해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 배당 상품이면 매달 기준일이 있으니까 기준일 지나고 배당 받으신 뒤에 해지하세요. 셋째, 만기일에 하실 일입니다. ISA 해지 신청을 하세요. 스마트폰 앱에서 하셔도 되고 지점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앱에서 하시려면 ISA 메뉴 들어가셔서 만기 연장이나 해지 버튼을 찾으시면 됩니다. 해지 신청을 하시면 세금 정산이 되고 돈이 계좌에 남습니다. ISA 계좌가 일반 계좌로 바뀌는 거예요. 넷째, 해지 후 일주일 이내에 하실 일입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 증권사에 전화하세요.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셔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전환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직원분이 전용 계좌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이체할 때 그냥 계좌 이체로 하시면 돼요. 전용 계좌 번호로 보내시면 증권사에서 연금 전환으로 처리해 줍니다. 다섯째, 이체 후 확인하실 일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앱에서 잔액 조회하시면 됩니다. 연금 전환 자금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 납입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수정을 요청하세요. 제대로 됐으면 이제 5년 보유기간 없이 바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새 ISA 개설입니다. 기존 ISA 계좌에서 남은 돈을 다 빼시고 계좌를 폐쇄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세요. 같은 증권사에서 하셔도 되고 다른 증권사로 옮기셔도 됩니다. 요즘 ISA 신규 개설 이벤트를 하는 곳이 많아요. 이벤트 혜택 받으시면 좋습니다. 새 ISA에 남은 돈 중에서 2천만 원을 넣으세요. 나머지는 내년에 또 2천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연금을 받으실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 출연액은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걸 넘기면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월로 치면 약 125만 원이에요. 그 이하로 받으시면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서 돈을 뺄 때는 반드시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냥 인출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되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하신 뒤에 연금 형태로 받으세요.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은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주기로 돈이 나옵니다. 매월 받으실 수도 있고 분기마다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금액이나 주기는 나중에 바꾸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5년 보유기간이 면제됩니다. 바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둘째, 반드시 ISA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혜택이 없어져요. 셋째, 세액공제는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3천만 원을 옮기시면 최대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넷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언제든 인출 가능합니다. 돈이 묶이는 게 아니에요. 다섯째, 연금 수령액은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여섯째, 연금저축에서 돈을 빼시려면 반드시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먼저 하세요. 그냥 인출하시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곱째, 새 ISA 계좌를 개설해서 남은 돈으로 다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세요. 70대에도 ISA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덟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이 안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시면 해당되실 수 있어요. 70대라고 해서 절세 혜택을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ISA 비과세 혜택도 연금저축 세금 혜택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실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70대는 4.4%, 80대는 3.3%밖에 안 내거든요. 오늘 영상 내용을 실천하시면 부부 합쳐서 6천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해서 바로 생활비로 쓰실 수 있고요. 세액공제로 약 100만 원 가까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새 ISA에서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서 굴리실 수 있어요. 3년 뒤에 또 만기가 되면 같은 방법으로 연금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년마다 반복하시면 세금 아끼면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저축 안에서 어떤 상품을 담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들께 맞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주식이나 ETF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금처럼 안전하면서 수익도 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질문해주신 70대 중반 부부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좋은 콘텐츠가 됩니다.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 경제요소는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참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